이재명 정부에서 정말로 이제 눈에 띄는 인사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던 이정도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용이 돼서 관리비서관을 맡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겁니까, 과거에도? 없었죠. 네. 없었고 이 정도 비서관이 워낙 청와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용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청와대로 복귀하는 작업을 맡기는 데는 이 정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요청이 들어갔고 이 정도 비서관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 본인도 자신을 지명해가지고. 네네, 자신을 지명해서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니까 대통령께서 당연히 가야지 네. 해서 지금 그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비서관의 세 평을 적은 우리 의원님의 글이 화제인데 예를 들면 네. 어떻게 적혀 있냐면 겪어보니까 이 정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서관이 정말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는 네. 평판이 나 있었는데 막상 진짜 당해 보니까 막상 진짜 이 정도 비서관하고 일을 해 보니까 평판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비서관이 이 정도로까지 깐깐할 줄은 몰랐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정말 이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말이 같이 일했던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그게 유행어처럼 네. 번졌었습니다. 저 그 직함이 총무비서관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인사나 재정에 관여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속칭 이제 언론 기사에는 살림살이를 챙기는 사람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피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살림살이를 굉장히 살뜰하게 챙기고 공적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쓰시는 무슨 치약, 칫솔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면서 아, 그래요? 네. 치약 칫솔은 이건 사비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사비로 써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깐깐하게 네. 해서 이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이야. 이제 이런 평판이 났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원망 섞인 말도 많았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게 여러 가지로 일파만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텐데 이 정도 비서관이 원칙적으로 깐깐하게 막아줘서 검찰, 감사원 등이 청와대를 네. 몇 년 동안 뒤졌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정말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다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정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이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의 조사에 응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 3년 동안에 고초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비서관은 어공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이었어요. 기재부 공무원이었는데 네. 파견을 온 거죠. 청와대에. 그러니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재부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기재부에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친정 가겠다는데 친정 돌아가겠다는데 안 받아주면서 너는 조사 더 받아. 응?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비서관이 청와대로 기재부로 자기 친정인 기재부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그냥 사퇴를 하고 그만두고 지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지냈었죠. 네.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상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눈에 밟히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위공무원이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러면 양산으로 내려와서 같이 지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네. 이제 그 말에는 이제
생계를 좀 책임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음.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야, 그 이정도 비서관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가 그려지는데 최근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 김민석 지명자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큰 고초를 오랫동안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야인으로 18년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그 18년 동안 정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난 18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출입기자 시절에 저랑 동년배라서 63년생 동년배군요. 네, 동년배라서 이제 출입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사이였죠.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돈 문제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젊은 시절에 한번 제가 그 집에서를 기자들 몇몇을 초대를 했어요. 집에서 네, 김민석 집에. 지명자의 집에서. 네네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김민석 의원이었는데 네.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소박한 거예요. 뭐냐면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워낙 귀공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봤더니 전셋집이고 가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제가 사는 살림살이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서로 헤어졌지만 전 부인께서 그 방송국 그 당시 일을 할 때였는데도 네. 직접 그 음식을 직접 장만을 해서 저희 기자들 저녁을 먹였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8년에 1억 4천만 원 빌렸다는 거죠. 여러 사람으로부터.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무렵에 제가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2년 뒤에 3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복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석 그 당시는 백수죠. 김민석이 김민석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다시 복귀하면 18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건데 18년 동안 공백이 있던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있었나? 라고 자기도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봤대요.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대. 그랬더니 대한민국에는 없대래요. 그런 경우가. 한국에는 없고. 없고 어디 뭐 외국에 찾아봤더니 아주 어디 남미 어느 나라에선가 하나에 있는 걸 찾았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는 그렇게 다시 지금은 뭐 총리 후보자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본인도 그렇고 그 누구도 김민석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 시점에 지금 저 공과금 저 벌금을 갚느라고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하지만 이미 16년 동안 백수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부활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누가 빌려줬다, 설사 줬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얼마나 대가성이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덕수 총리 청문위원으로 한덕수 총리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덕수 총리가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았어요. 자문료로, 고문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외국계 회사 뭐 ANT라든지 뭐 AT&T 그때 당시에 이런 외국계 회사에게 임대를 해서 뭐 6억, 7억 뭐 이렇게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현장 20억을 받고서는 A4 용지 반장인가? 달랑 던져놓고 이게 받았으면 뭘 했는지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청문회를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그래도 저 윤석열 정부 첫 초대 총리니까. 초대 총리인데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건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290 몇 명이 표를 던졌는데 200표가 넘게
거의 다 그렇네요. 그냥 찬성을 해준 거예요. 예. 야, 그런데 그때 20억, 지금 뭐 1억 얼마 남짓인데, 예. 물론 뭐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의원님이 오랜만에 이정도 비서관과 김민석 후보자와의 얽힌 사적인 일화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그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특검 수사를 앞둔 김건희 씨가 갑자기 돌연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 기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속보로 보고 든 첫 번째 생각은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민 정서나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바라보는 네. 시각의 견조 생각해보면 매를 버는 짓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특검 수사가 그리고 어제 김건희 관련된 단독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여러 많이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네. 그런 시점에 입원을 하는데 좋습니다. 뭐 아프면 입원할 수도 있죠. 개인 신앙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 앓던 지병이 있었는데 위독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를 버는 행위다. 이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 사이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보세요. 맞물려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가 입원을 했는데 네. 오늘 오후에 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냈어요. 김건희의 병명에 대해서 네. 이유를 밝히기를 우울증과 과호흡 때문에 입원을 했다. 네. 이걸 내놓았는데 네. 전 이 설명을 보면서 물론 개인이 가진 질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윤건희 부부 때문에 정말 전 국민적으로 네. 우울증에 준하는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병명을 보도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오전 10시 23분인가 이 기사가 조선일보 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조선일보일까? 두 번째 그 김건희가 그렇게 그 폐간에 맞이했던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도와주는 기사를 쓰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지난 6개월 동안 온 국민이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전 국민이 이제는 잡혀가나 어제는 잡혀가나 막 이러면서 계속 시달렸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기사 중에 뭐 밤새 병상을 지키었다. 우리 윤석열님이 그러니까 윤석열님께서 재판 때문에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병실을 지키시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국민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이 없구나.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자영업자들이 그 비상계엄 때문에 연말 장사를 다 그렇죠. 그분들 우울증 안 걸렸겠습니까? 그분들 과호흡 없겠어요?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우리 좀 지켜주세요. 지지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왜 조선일보를 택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는 계층, 그렇죠. 보수 네. 유권자들을 상대로 우리 여론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당부 차원의 이제 기사인 건데 저는 이런 기사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명도 되게 황당하잖아요. 저는 뭐 그 약을 초반에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물과 관련된 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굳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통원 치료하면서 충분히 조사받을 수 있다. 특검.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 기자도 오래 하셨고 솔직히 법사위 활동도 하셨는데 네. 통상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뭐 예를 들어 구속이 된다거나 형량을 언도를 받으면 그때 아프다고 하는 경우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렇게 아픈 척을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의원님? 네, 그러니까 특검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특검을 회방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우울증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게 마포대교에서 그 기세등등하게 대통령 놀이를 하던 김건희가 떠오르던데 아니 우울증이라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좀 우울하고 그런 모드가 나오다가 우울증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분이 갑자기 우울증이라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뭐 재벌 따라하기가 아닌가. 되게 재벌들이 그런 그렇죠. 수사를 받으면 갑자기 휠체어 타고 수염 기르고 나타나잖아요. 수염은 없으니까 산발하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외래 진료를 받고 어제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지난주 금요일일까 너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살짝 살펴봤더니 그 전날에 밤에 심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했더라고요. 네. 김한 기자 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주일 내가 우울증 때문에 병원 왔습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하나 주는 진단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 진단 테스트지가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뭘 먹고 싶지가 않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저버릴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상 이거 김건희나 윤석열이 하면 다 중증이죠. 이 체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우울증 입원을 하면 자의로도 입원이 가능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경찰도 입원을 시킬 수 있고 뭐 이래요, 우울증이라는 게. 근데 김건희 씨가 외래 진료를 갔는데 이런 테스트를 받았겠죠. 그러면 내가 우울하잖아요 지금. 너무 상황이 우울하잖아요. 김건희 우울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수사를 앞두고 우울하다고 아산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시작부터가 뭐 시작이 언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와 이런 편법적인 그리고 법 기술적인 것들이 집약되고 이들이 이것에 너무 만연화되어 있어서 만성화되어 있어서 네. 이 국면에서도 지금 입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 김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수사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사가 시작되니 우리가 최대한 지연을 해보기 위해서 뭔가 빌드업을 해보자 네. 이런 이제 알량한 그 생각으로 입원을 한 거라면 저는 이게 강제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이제는 써야 될 때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내란성 우울증, 계엄성 우울증을 거쳐서 이 부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한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현장에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박형광 기자도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기자들 한켠으로 좀 비켜서라 너무 복판을 막지 마라. 막 이래서 이제 옆으로 한켠으로 이제 밀려나 있었는데 이제 어느 분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우리 딸은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굉장히 위중한 병인데 입원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네. 김건희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입원이 가능한 거냐. 뭔가 특혜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뭐 VIP 병동에 소수의 그 간호를 받으면서 입원 가료 중이라고 하는데 65에서 131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룻밤에. 일일. 네. 예. 그러니까 하루에 13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르면서 거기 머무를 수 있는 환자들은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특권층들, 재벌들 아니면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고 죽어도 나는 수사는 못 받아. 나 수사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거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정말 분통 터지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피처로 삼은 거 아니에요, 병원을. 이른바 5대 병원에 가면 다 윤석열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치. 병원의 이 파행 체계를 만든 분위기 게 안 좋지. 윤석열 네.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나 혹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난 병원만은 안 가겠어요. 그 병원을 근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누가 봐도 비워놓은 VIP실에 입원한 것 거죠. 같잖아요. 네. 이렇게 방식으로 내가 입원하면 그 병원에 모여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다 저 새끼가 의료를 다 망쳤는데 이 생각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기 전 댓글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6개월 기다렸다, 4개월째다, 나는 뭐 우리과의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라졌는데 네. 제가 왜 입원하는 거냐. 근데 사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기이할 정도입니다.